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장도 상승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뭐 어제보다 조금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4월 들어서 하루 빼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일단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그리고 기관도 매도를 했죠. 기관은 전 업종에 걸쳐서 매도를 했고 외국인의 매도는 두 가지 업종에서만 매도가 나오고 나머지 전 업종은 매수가 있었죠. 또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 그쪽에서 한 종목이죠. 카카오에 매도를 3,200억 정도 매도를 쏟아부었는데 그건 뭐 시황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 업종의 매도는 그냥 뭐 차익 실현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외국인은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좋을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의 입장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없는데 뭐 반도체 회의나 아니면은 뭐 정상회담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좋게 본다고 할 수도 있고 공매도 때문에 뭐 안 좋게 본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일관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는 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외국인은 매수를 해서 시장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기관이 꼭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 하는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그 중국의 경제 지표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가 계속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올 때 나왔던 뉴스가 TSMC가 올해 반도체 투자액을 원래 255억에서 280억 달러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30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외국인에서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왔죠. 주로 들어온 업종이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반도체 뭐 이쪽도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좋게 보는 것 같은데 기간 때문에 하여튼 시장이 지금 현재 좀 발목을 많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 소매 판매 그리고 제조업 수가 예상치를 상회하여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1.67에서 1.57로 하락했어요. 미국 시장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 금리, 특히 미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락하면 위험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죠. 아까 노무라 증권인가요? 거기서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락한 거는 미국채 금리 숏 포지션을 청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다. 뭐 별다른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뭐 오늘 그 소매 판매가 9.8% 증가했고 그리고 뭐 제조업 지표나 설비 가동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7만 6천 명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으면 10년물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금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조금 우려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왜 이렇게 단지 그것만 가지고 떨어졌을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뉴스를 몇 가지 이렇게 또 찾아봤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보니까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계속 간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해외 뉴스죠 당연히 미국 쪽에서 뭐 나왔던 뉴스 뭐 그런 뉴스들 보니까 뭐 더 올라간다 뭐 계속 간다 고점 얘기가 뭐 한두 번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9.11 테러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만에 철수한다. 이것도 국채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국방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일단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러시아를 제재를 했죠.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반발을 심하게 했는데 바이든은 같이 가자라는 그런 하회 그 손짓을 했어요.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 모기지론 업체죠. 페니메와 그 프레디맥이라는 그 금융 위기 때 그 파산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미국 단독주택의 부족이 지금 380만 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2018년도에 250만 채가 부족했는데 그거에 53%나 늘어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집 수요가 지금 폭증했다라는 거죠. 근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금리가 올라야 되는 뉴스인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해보면 금리가 내릴 만한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금리가 내리려고 하면은 위험 요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암호화폐의 자산의 증가 아니면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갈등의 커짐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계속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어제 제가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번에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실업률이 6%예요. 근데 미국이 코로나 이전에 그 실업률이 3.5%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숫자죠. 이 정도 갭이면. 이게 이까지 떨어져야 연준에서는 뭐 금리를 올리든지 자산 매입을 축소하든지 그런 액션에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 실업률이 떨어지려면 이 정도 숫자로 떨어지려면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실업수당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로해서 받는 돈보다 그게 더 많으니까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네. 그게 끊길 때까지는 계속 이 실업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면 뭐 긴축의 위험도 지금은 크게 우려할 게 아니라서 금리 하락은 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되네요. 네. 미국 의회 내 강경파 의원들이 오늘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설비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어떤 타격을 입힐지 궁금합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의원 2명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14나노급 이하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를 공급받는 모든 중국 업체들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20나노급 이상 정도 되면 사실 그 지금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은 반도체들이죠. MCU 이런 것들 만드는 반도체들인데 그게 14나노급 이하라고 하면 그나마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이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수출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뭐 멈춰버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덜란드의 왜 그 슈퍼을이라고 해서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 EUV 장비라고 하죠. 네. 한 대에 3천억 하는 장비죠. 그 회사의 CEO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에다가 계속 이렇게 장비를 못 들어가게 막으면 거의 모든 업체, 반도체 전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타격을 입는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조금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지금 그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충격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같고요. 반도체가 지금 중국의 자금률이 15%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 전 세계를 통제할 때 에너지, 특히 석유를 가지고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을 통제를 하려면 이 반도체뿐이라는 거죠. 중국은 지금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다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국 내에서 배터리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배터리는 통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는 자금률이 낮으니까 통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뭐 5G나 뭐 여러 가지 IT 기기, AI 기기 이런 기기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고성능 정밀 반도체의 그 수요는 계속 급증하는데 반도체를 못 만든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는 멈춰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주장을 했으니까 뭐 크게 그 발언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미국과 그 중국의 충돌은 반도체에서 가장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피해라고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기회를 잘 잡아야겠죠. 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18.3%가 나왔습니다. 2020년 1분기가 마이너스 6%를 기록해서 기저효과가 있다라고 해도 19년과 비교하면 10%가 넘는 상승인데 오늘 중국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또 뉴스를 보면은 중국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중국 비중 축소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1분기 중국 성장률이 18.3%. 한 나라 경제가 한 분기에 18.3%를 성장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물론 작년에 마이너스 6%가 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 왜 중국 시장은 아침에 혼조를 보였을까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8%죠. 8%. 당연히 이 8%라는 거는 2019년 대비 8%가 아니잖아요. 2020년 대비 8%예요. 2020년에 마이너스가 났든 플러스가 났든 그때 대비해서 8%라는 얘기죠. 오늘 1분기도 그때 대비해서 18%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8%가 되려면 평균이 8%가 되려면 지금 이번에 18%가 나와버리면 이게 얼마까지 떨어져야 8%가 평균이 될까요? 네.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하지만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당연히 오늘 중국 시장은 하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도 오늘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의 그 부동산 지표가 또 나왔었는데요. 부동산의 투자가 25.6%나 급증했고, 특히 그 이 부동산 판매가 63.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41.4%나 급증했어요. 네. 중국은 지금 부동산을 지금 제일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투자하고 자금이고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네. 계속, 3월달 부동산 가격이 4.6% 올랐거든요. 네.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긴축을 더 세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률이 18.3% 나왔고. 네. 앞으로 중국의 긴축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오늘 그 미국채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물가나 금리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중국의 긴축은 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 저녁에 화룽 그 중국의 국영공사라고 있는데 배드뱅크를 하는 업체거든요. 그 업체가 디폴트 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국영 기업인데도 중국의 디폴트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긴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 시장은 비중 축소가 맞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리백 EV100에 가입을 했습니다.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기업에 2.5조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이 기후변화가 투자의 뭔가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에너지 솔루션이 아리100이라고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조업체가 물건을 제조하는데 전기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전기를 친환경 에너지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100%. 예. 그래야만이 아리100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오늘 에너지 솔루션이 300번째 기업으로 가입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EV100이라고 해서 그 기업이 쓰는 자동차, 운송수단을 모두 친환경 자동차 운송수단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입을 했는데 뭐 세계 최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SK가 아리100에 가입을 했다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업들이 이거에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JP모건이 2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기업들에게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만일에 기업들이 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면 이제 외국인들은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어떤 그 기업의 주식을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기후 때문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조금 많은 쪽에 속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철강, 석유화학, 정유화학, 그리고 뭐 조선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탄소 배출이 있거든요. 네. 자동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없다면 그 기업에는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투자자분들도 투자할 때 이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네. 어디를 향할까요? 당연히 중국을 향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부담한 돈이 1,9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관세를 더 부과하든지 이 통상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거니까 앞으로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이렇게 많이 떴던 업종이 뭐 풍력, 태양광, 수소. 우리나라는 수소가 더 주력이었죠. 왜냐면 이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수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수소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네. 왜냐면 뭐 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 원자로.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태양광과 풍력은 전기를 생산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산업이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원자로가 필요해요. 원자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 뭐 일본의 후쿠시마 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그 원자로에 대한 위험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폐기물 지금 그 오염수를 갖다가 해양에다가 배출한다고 하는데 방출한다고 하는데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줄인 게 소형 원자로거든요. 이게 2023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 업종에 투자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 일단 조금 오늘까지는 제가 시장이 좀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는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또 나오고 기후 정상회담도 있고 국제 정세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한다고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역사적으로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거든요. 소련은 거기를 침공했다가 망했고요. 네. 미국은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과연 얻은 게 뭔지. 네. 뭐 일단 국제 정세라는 게 지금은 또 중요한 때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서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되네요.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